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와 LG 작업 현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냉철한 국제 현실과 또 이 한국과의 사이에서 다름과 틀림을 잘 구분해서 경제가 선진적으로 발전한 만큼 정부는 수준 있는 외교를 하고 또 기업은 해외 현지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의 그 지식과 능력을 바로 갖추고 또 언론은 국뽕에 젖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말고 심도 있고 정확한 방송을 보도할 때 경제 발전한 거에 수준에 걸맞는 그러한 선진된 한국인으로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초고속으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정부고 기업이고 국민들이고 속전속결 편파적인 그런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는 경제가 선진국에 그 진입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됐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은 또 한편 개 중에는 저한테 너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니까 뭐 미국 편을 든다는 둥, 아니면은 뭐 미국이 일을 시켜놓고 비자를 안 주니까 편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자 문제는 인정하는데 그거는 뭐 한국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게 그게 너무나도 비인도적이고 인권유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견이 많습니다. 자, 같은 한국 사람이 수갑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데 그걸 보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different 한 거하고 wrong 한 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갑도 안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지 않고 연행을 하는데 유독 한국인만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해서 끌고 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법이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마한 법도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큰 중범죄를 진 사람도 수갑을 채우지 않고 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아주 작은 경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의문이나 의혹이 있어서 연행할 때도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특히 이렇게 수백 명씩 되면은 당연히 수갑도 채우고 그 쇠사슬로 발하고 몸을 묶는 게 여기에 법 집행의 관행입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지극히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 한인들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저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한국인을 무시해서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비자 문제로만 볼 거냐. 그렇지 않고 민노총이 그 얼마 전에 맨하탄에서 시위를 하고 뭐 이재명 정권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수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뭐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그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정권 4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불법 입국자들이 1,400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대강 추정컨대 그것의 2배, 그러니까 약 2,500만 정도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숫자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그 선거 공약 중에 가장 강력한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자들을 전부 다 추방하겠다. 미국 역사상에 유례 없는 대대적인 그 추방을 하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을 시켜준 국민들에게 당연히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지키는 노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우선 이 불법 체류자나 불법 이민자, 비자 위반자들을 국가의 존망, 미국의 존망을 위협케 하는 가장 최대의 적으로 보고 행정 그 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거나 이송시키거나 체포하거나 추방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신분을 묻지 않고 그냥 체포하고 구금해버리고 기소해버립니다. 마이클 심 TV 영상 MS 416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뉴저지주의 연방 이민국 보호시설에 연방 하원 의원하고 뉴저지주의 시장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연방 이민국 직원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국회의원하고 시장한테.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방 이민국 직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로 국회의원하고 시장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클 심 TV 영상 424회를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의 연방 상원 의원이 LA에서 국토안전부 장관이 이민국하고 세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방해된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민국 직원들하고 FBI 직원이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을 무릎을 꿇히고 바닥에 꿇어 눕혀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뒤로 손을 제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직 상원 의원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들도 6년 전에 불법 체류자를 불법적으로 풀어준 이 좌파 판사가 있어요. 이번에 수갑 차고 넣어버렸습니다. 아마 413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403회, 403회를 보면은 판사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검거 및 추방에 그 반대하는 좌파들이 이 편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법정에서 풀어줬어요. 판사들이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편법으로 풀어줬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판사 자체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넣어버렸습니다. 행정부에서 그 행정권을 발행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받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뉴저지주의 연방 그 국회의원, 하원 의원은 지금 7년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입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고, 비자와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게 미국 국민의 엄청난 표를 받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 현직 판사든 뭐든 이 이민 비자와 관련된 데에 조금만이라도 그 범법이 아니라 편법만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도 그냥 수갑을 채워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투자한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편법으로 에스타 비자 같은 걸로 B1 비자로 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 가지고 깜빵에다 쳐놓고 뭐 몇 달씩 이렇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캐나다의 영화 배우는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갔다 들어오는데 그 노동 허가가 취소된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국민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시효가 넘어간 걸 가지고 다시 재입국을 시도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이중가를 미국의 연방 감옥에 여기저기 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육체적으로 탈진되다시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옳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검은 머리 뭐 미국인이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미국에서 오래 50년, 60년 사신 분들도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5, 60년 사신 분들이 미국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이나 그 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정열을 쏟으면서 많은 우리 우선 미주 한인 250명과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함한 본국의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우리 한국인들이 제대로 미국을 알 때 우리가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심 TV를 보지 마십시오. 마이클 심 TV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제대로 알자라는 채널입니다. 발전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뽕에 젖어가지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한국인을 한국식으로 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른 국제 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 중동에 그 많은 건설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해서 해외 공사를 수주를 맡아서 처음으로 나갔어요. 원청업으로. 그 전에 뭐 하청업은 많이 했었습니다. 월남 같은 데서. 그런데 그 당시에 샤리아 로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교의 율법이 너무나도 강해서 외국인들에게도 회교 율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누가 절도를 했으면 너 어느 손으로 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절단해 버립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외국인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하질 않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사우디 현지의 샤리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비인도적이고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그러한 법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느냐.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인가로 나갔던 분이 아마 댓글을 달았어요. 어저께 제가 현대인지 어느 기업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댓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과 본인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취업 비자를 한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들어왔는데도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여권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차장 한 분하고 일반 근로자 한 분이 그 직업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로 들어왔느냐? 비자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석공이다, 목공이다 이걸로 왔는데 하는 일은 뭐 행정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비자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잡이 다르다고 잡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비자는 운전수로 받았는데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정비공 일을 하고 있다. 이래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 70년대에도 이랬는데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느슨하게 움직이는 나라인 것 같지만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걸리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을 해주기를, 법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명 중에서 90여 명 이상이 법을 지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IRS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했을 때 한 명이 잡히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미국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은 세계의 슈퍼파워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저건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35년 전에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바꾸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안 한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국에다 준 덕분에 부자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제조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 정책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서 뭐 마약 사범이다 이래 가지고 한국 국민을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형시켜 버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다 컴플레인 하는 인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한국 외교부가 뒤로 어떻게 뭐 편지를 하나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완전히 중화돼 버린 거예요. 중국화돼 버린 중국의 그 금력이라든가 영향력하에 중국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미국에 고맙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고맙다고 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가 100불을 호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국내 생산을 증산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 국가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찾아가 가지고 그쪽과 협력을 하면서 오페크에 압력을 넣고 사우디와의 협조를 통해서 석유 증산을 통해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60불대로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에요. 사우디보다 30%를 더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유가를 60불대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경제가 안정이 되는 거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페트로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석유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석유값이 뛰게 되면 온 물가가 뛰어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바이든이 이걸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잡으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유가 안정으로부터 도모하고 있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주한미군 체류비를 증액을 좀 하라고 그랬다. 뭐 아니면 관세를 올리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관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이클 심 TV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100% 당선될 거고, 당선되면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인데 지금처럼 바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어떤 방송을 해왔는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월급 받고 한국에서 나오는 출장비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무슨 미국 내에 취업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내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불법 취업 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 회사의 회사 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민국 규정으로 결정하고, 이민국에서 내려놓은 정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불법 취업 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저도 기업에 오래 있어서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단기 여행 비자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일주일씩 또는 2주 최대로 있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뭐 디스트리뷰션 세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3개월, 6개월 있다가 잠깐 나가서 또 들어와서 또 3개월, 6개월 있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배터리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토를 하죠. 이게 터질 게 터진 거라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비자법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의 언론 태도도 양국이 협력을 하고 화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한국인들을 뭐 굴비처럼 엮어서 갔다느니, 그런 표현은 듣기에 매우 거북하죠.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우리한테만 특별히 나쁘게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이외에 또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확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 규정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소방법이라든가 보험법이라든가 또 오샤 같은 그런 안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하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에서 야, 기업하기 힘들다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편법이라든가 숏컷이라고 그러죠. 여기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공적인 그 기업 활동을 하려면은 현지의 그 규정과 이런 것을 현지 기업보다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융화하고 같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독일 기업이라든가 일본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기 출장 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엉망으로 다 했는데 봐주고 우리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이 타겟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얽힌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 뭐 뉴욕에서 데모를 했다거나 시위를 뭐 그런 게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어도 말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거기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제가 그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은 혈맹이고 동맹이고 지금 미국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서로 협조해서 윈윈하는 방법으로 서방의 기업들이라든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 많은 회사 기업들이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는 많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됐지 다른 면에서는 특히 정치 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것을 보면은 감정적으로만 대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도 좀 더 성숙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클 심 TV의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